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인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그 큰 회사 5군데 위주로 일단 1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날 한번 잡아가지고, 그 외 회사들,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 순서대로 볼 거고요. 일단은 맨 먼저 삼성화재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삼성화재에서 계약 전 알리르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라는 VOC 사례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요게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저쪽에서 사운드를 한번 꺼야 돼가지고, 한 번만 좀 꺼주세요. 소리 한 번만 꺼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님이 3개월만 지나면 다 보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요망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지만, 진단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간병보험 4월달 알리르무부터 이제 많이 바뀌게 될 내용일 텐데 그 기존에는 알리르무 맨 앞에 있는 3 혹은 2에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이라고만 있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뭐가 추가가 됐냐면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진단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편보험 판매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뒤에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편보험 가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질병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질병 의심은 좀 많이 받아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병원에 갔었다라고 하더라도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이 없었으면 가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질병 관련해서, 확정 진단 혹은 의심 소견만 있어도 알리름에 들어간다. 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리르무에 관한 내용은 약관에도 적어져 있지만 상법에도 적어져 있거든요. 자, 상법 651조부터 655조까지가 좀 중요한데 일단 설계사분들이라고 하면 651조부터 655조까지는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상법 651조를 보면은 자,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 한 달 이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강제해지권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보험금을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 알릴 의무에 관한 내용이 실제 보험금 청구와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청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면 최소한 보험계약 해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는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다 하기에는 조금 더 내용이 좀 길고요. 자, 중요한 건 655조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로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지의무를 했던 내용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에 뭐 유방암에 걸렸는데 뭐 그거는 뭐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뭐 폐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죠.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삼성화재 이제 라인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매번 할 때마다 해지 환급률의 100%가 뭔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설명하면 4달 연속 설명하는 건데, 혹시 지금 이게 해지 환급률의 100%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한번 아무거나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해지 환급률의 100%다. 그러면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년 나 100세 만기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언제 해지 환급금이 처음 발생하죠? 납입이 끝난 이후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표준형하고 무해지 환급형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가 있냐면 해지 환급금의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삼성은 해지 환급률의 100%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 내는 보험료가 이거 예시예요. 예시. 총 1,000만 원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000만 원이 표준형일 때.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면 표준형보다는 좀 적게 내죠. 800만 원 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무해지형으로 800만 원 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은 표준 해지 환급금의 50%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해지 환급금이 얼마 발생하죠? 250만 원이 발생해요. 자, 이거는 쉬운데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려울 수 있냐면 삼성화재는 해지 환급률의 100%를 해요.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이면 삼성으로 했을 때는 무해지환급형으로 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얼마 나오는 거죠? 얼마 나올까요? 자, 표준형으로 했을 땐 총 납입보험료가 아까 얼마라고 말했죠? 표준형으로는 1,000만 원 냈죠. 그러면은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표준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총 납입보험료가 800만 원이면 총 납입보험료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 환급됐냐면 50% 환급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50% 환급이 적용돼서 400만 원.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똑같은 보험이 여기가 400만 원이 됐다. 똑같은 보험이 4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200만 원이 되겠죠? 해지 환급금의 50%니까. 근데 해지 환급률의 100%라고 하면 여기 1,000만 원 냈는데 400만 원 환급 받으면 환급률은 40%. 그러면 여기도 400만 원이 아니고 320만 원이어서 4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는 삼성화재가 환급률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많다. 대부분 많다. 라는 부분 알고 계셔서 삼성화재 이제 세일즈 포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보면은 일반형 해지환급률의 1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청약서를 뽑아보시면은 어떤 거는 삼성 빼고는 다 50%라고 적어져 있을 거고 삼성은 100%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환급금의 50%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삼성화재는 환급률의 100%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일단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래도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더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남을 것 같진 않아요.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이번에 그 암 특정치료지원금 여기에 보면은 1년 내 50% 감액이 삭제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기존에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할 때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진단받으면은 이게 5년간 계속해서 50%만 지급이 됐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요 부분이 중요하니까 요 부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종합병원 1인실 40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40만 원인데 그 종합병원 20만 원 가입을 했어도 상급 종합병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죠.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1인실에 들어갔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가입 가능한 거는 4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종합병원 1인실을 안 넣었을 때는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네, 요게 그 그러니까 최근에 다른 회사들이 20만 원으로 상향한 보험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삼성화재가 20만 원이 이제 다른 회사랑 비슷한 금액으로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회사들은 10만 원이었는데 삼성화재만 20만 원이었다고 치면 요새는 다른 회사들도 종합병원 1인실 입원했을 때 다 20만 원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 교통사고로 상급병실 입원 많이 하실 수 있죠. 그 자동차 보험에 뭐가 있냐면 상급병실료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상급병실료 특약. 자, 그러면은 1인실에 하루 20만 원씩 14일 입원을 했으면 총 내는 돈 28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되는 돈은 얼마냐면은 280만 원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동차 보험 할 때는 1인실, 상급병실, 1인실이나 특실 입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만약에 종합병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이게, 종합병원이었다. 그러면 280만 원이 추가로 나올까요? 종합병원 1인실 특약이 있었을 때. 280만 원이 추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통사고로 입원할 때 1인실 빼고 다인실에 입원한 적이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뭐 한 번 있었는데 거의 다 1인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입원할 때마다 28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가입하려고 하니까 저는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KB 355로 이제 가입 가능하려면 제가 조금만 입원을 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병 진료 특약은 상급 종합병원은 입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입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셀링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험료 그렇게 안 비쌉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1,000원대 아니면 몇백 원대 나올 수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20만 원 넣는다 그래서 10,000원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도 좀 세일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저는 가입을 되게 하고 싶은데 가입을 안 받아준다. 뭐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지를 볼 때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다른 회사들은 뭐 지금 뭐 삼성화재가 뭐 다른 회사는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3월 기준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화재가 만들었던 소식지 기준으로 보면 암 치료비는 누가 봐도 KB손해보험이죠. KB는 없어요. KB는 없고 A 누가 봐도 메리츠죠. 메리츠는 암 전용 상품에만 있다. 그리고 1인실 입원 일당은 다 20만 원이죠. 그리고 1호종 수술비는 삼성화재랑 메리츠가 생보형이고요. 그리고 B, C, D 누가 봐도 현대해상, 누가 봐도 KB손해보험, 누가 봐도 DB손해보험이죠. 이건 손보형으로 적어놨는데 DB손해보험은 손보형 플러스 생보형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좀 생보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병인 일당은 메리츠는 아직도 그 간편보험에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거에는 한 상품 빼고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나머지들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종수술비가 생보형이 좋으니까 삼성화재는 생보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보형하고 손보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생보형 종수술비와 손보형 종수술비의 큰 차이. 야, 이거는 삼성화재 2월 소식지에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2월에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자기가 생보형이니까 손보형 수술비와 어떤 게 다르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요실금, 그리고 비만, 그리고 선천질환은 손보형 종수술비에서는 면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부형 종수술비는 거의 1회가 많았는데, 그리고 치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생부형 종수술비는 매회 보장이 됩니다. 요 두 개가 이제 크게 다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DB손해보험은 생보 플러스 손보형이라서 그냥 사실상 생보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여기 KB손해보험이 이번 달부터 생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손부형 종수술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대형사들 중에서는 현대상밖에 아직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회사들 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인 일단 같은 경우에는 DB손해는 3, 5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3, 5 말고 다른 유병재 상품들 있죠. 거기에도 탑재가 이번 달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건강형에는 한 상품 빼고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가 이번에 신담보를 좀 몇 개 출시를 했는데, 제가 요거는 어제 팔았던 것 중에서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해봐서 팔았고요. 질병수술비 100만 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00만 원에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하고 웬만한 수술했을 때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그 상해 수술비는 300만 원까지 되니까 300, 100, 100에서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술을 하든지 질병으로는 3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은 500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했다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른쪽에 수술비 보면은 여기 보면 질병수술비 2, 4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웬만하면 2, 4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 4가 다 들어가 있는데 치액은 여기 2랑 4가 없습니다. 그럼 치액은 일반 질병수술비에선 치액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용종은 2만 있죠. 4가 없어요. 자, 그러면 대장용종은 2에서만 들어간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2에서는 그러니까 2만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웬만한 건 질병수술비가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수술비에서 안 되는 게 제왕절개, 여기 제왕절개 없죠. 그런데 제왕절개도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왕절개가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1호종에서도 나오고요. 생보형이니까 1호종에서도 나오고 18종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4대 특정 질병 치료 수술비에도 나와요. 이 4대에는 제왕절개 들어가고요. 체외 석쇠술,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천성 질환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실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질병 수술비는 그냥은 못 들어가고, 삼성화재에서는 111대 수술비 넣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1대 질병 수술비를 넣을 때는 이 4대 질병 수술비도 꼭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급 종합 그 질병 수술비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 종합병원 수술비도 넣으면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되는 데는 종합병원 수술비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요게 설계해 봤을 때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넣었을 때 그 설계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DB에서 광고를 할 때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DB도 100만 원 돼 있다라고 광고를 할 거예요. 자, DB 소식지 한번 볼게요. 자, DB 소식지 보면, 자, 질병수술 끝판왕인 DB 손보에 질병수술비 17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DB는 뭐가 안 좋냐면 삼성에 비해서 상해 수술비는 따로 없어요. 상해 수술비 따로 없고 여기 지금 현대에도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는 이번 달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식지는 우리 회사는 4월 기준으로 하고 다른 회사는 3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수술비 보고 이제 질병수술비에서 면책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질병수술비에서 면책이 주로 되는 거 치액 그리고 제왕절개 이런 것들은 질병수술비 안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종수술비나 아니면 대수술비 아니면 사대 수술비 이런 데서 된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질병수술비 포에서 백내장 대장용종이 제외가 되죠.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건강보험 수술 보장 금액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심장 관련해서 수술을 하면은 뭘 많이 받으시냐면 스텐트 그 삽입술 많이 받으실 거예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면은 이제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 많이 하실 건데 삼성화재에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담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텐트 삽입술 담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스텐트 삽입술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전 용해 치료비가 아니고요. 혈전 제거 치료비라는 것도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혈전 그 용해 말고 제거라는 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게 다른 회사에서도 나온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소식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회사들도 통합 암진단비 많이 있죠. 통합 암진단비 삼성에서 이번에 통합 암진단비 나왔다라고 신담보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나온 통합 암진단비가 흥국화재 빼고 다른 회사 통합 암진단비랑 뭐가 특별하게 다를까요? 특별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재발암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통합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폐암으로 원격 전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폐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흥국화재 빼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이거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흥국화재 배타적 사용권이 끝났어요. 최근까지 흥국화재만 팔 수 있었어요. 배타적 사용권이 있었었는데 이제 흥국화재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가지고 이제 통합암 진단비도 여기 보면은 전이 재발도 보장을 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통합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암 걸린 다음에 폐암 걸려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폐암이 간암의 전이암이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나온 통합암 진단비는 전이 재발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체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걸렸다가 나았던 분이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 간암이 뭐 폐암으로 전이 재발할 수 있죠. 그래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회사들이 더 많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의 담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흥국화재가 이 담보로 좀 많이 팔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타적 사용권이 끝났으니까 삼성에서도 나오고 다른 회사들도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암 통합암 진단비를 파실 때 흥국화재 빼고요. 흥국화재 외에 다른 회사를 보셨을 때 통합암 진단비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거 전이하면 안 돼요. 재발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화재에서 새로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자녀보험 마이 슈퍼스타 추천 플랜으로 암 치료비 6억, 그리고 수술 해상 지급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체증형 사용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병인 사용 일당 5년마다 10% 체증이면은 이게 두 배가 체증되려고 하면은 5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증형이 상당히 비쌌어요. 20년 뒤에 두 배 주는 체증형으로 해보면은 20년 뒤에 두 배 주는데 보험료는 지금 당장 1.8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20년 뒤에 두 배 준다라고 하면 저는 3만 원이어도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막 3만 6천 원, 막 3만 8천 원 그래요. 설계해 보시면 한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체증형을 안 팔았는데 근데 고객님들이 먼저 체증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보험 설계사 입장으로 굳이 막 설득하는 것보다는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고객님들이 뭐 라면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라면보다 좋은 게 있어도 라면을 먹고 싶은 분들한테는 또 라면을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플랜이 있는데 삼성화재만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삼성화재만 딱 있는 게 뭐냐면은 업무용 운전자 보험이 삼성화재만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자가용 아니면 영업용이거든요. 근데 삼성화재는 자가용의 알리름 잘 보세요. 자가용 클릭하고요. 업무용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만 좀 영업용은 아닌데 자가용이 아닌 좀 애매한 업무용들은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들은 영업용으로 설계해라 라고 해서 공지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삼성화재는 굳이 영업용으로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르무에 업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삼성화재는 더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륜차 애니카 특약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 출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삼성화재만 긴급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오토바이 이륜차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 하시는 분들은 고객님께 한번 삼성화재로 하면 긴급 출동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화재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다른 회사들은 좀 빨리빨리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1을 파는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이 311을 팔고요. 현대가 311을 팔아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DB손해가 311을 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DB손해보험은 아직 설계를,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서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311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담보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조금 좀 앞서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는 이제, 이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6대 질병,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게 바뀌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이랑 좀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어도 보험에 가입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걸로 현대해상으로도 트라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45도 355로 인수를 해주고 그리고 323도 333으로 인수를 해준다. 요거는 좋아졌는데 요거에 제일 이런 알리르무를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건 저는 KB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KB손해보험 관련해서는 KB손해보험 이야기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거 알리르무 변경 간편 전 상품 제가 요건 설명드렸죠.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요거는 없었습니다. 3월까지는. 그런데 4월부터는 질병 의심 소견도 그리고 질병 확정 진단도 알리르무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간편보험 연만기 무해지가 삼성화재밖에 없었는데 이번 달에 몇 군데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은 중간에 해지해도 해지환급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뭐 5년 뒤에 해지한다, 10년 뒤에 해지한다라고 해지환급금이 많지 않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보험료를 한 10% 이상 적게 내면 저는 연만기 무해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회사들이 연만기 무해지도 신설이 됐다라는 부분 소식지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이내 감액 요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뛰는 설계사잖아요. 고객님들 그 증권이나 아니면 보장문서 보고 제가 실수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1년 이내 감액 50%라는 게 증권에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보장문서에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간병이 15만 원 가입됐으니까 하루에 15만 원 10일 입원하면 150만 원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실제 청구해 보니까 75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은 제가 1년 이내 감액 50%를 미처 이야기를 못하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그 담보명에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름만 보고서는 이게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업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현대가 이제 암이나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100%로 이제 변경했다라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하실 수도 있고요. 자, 간병인 사용 일당 1년 이내 감액 조건은 현대해상이 이제 감액 조건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감액 조건이 있다. 이제 라는 거고, 요 부분, 그래서, 좀, 현대해상은 100% 지급된다. 이 부분은 장점이니까, 현대해상 세일즈 하실 때 한 번씩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보험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수술비도 이제 현대해상도 가입 즉시 매회 지급으로는 바뀌었는데 생보형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큰 회사들 중에서 손보형 종수술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라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상해 질병 같은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수술이고 설계 보시면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는 기존의 현대해상은 최초 1회밖에 없었는데 연관 1회가 새로 나왔고 뇌졸중 심장질환 외에 순환계 질환도 된다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항응고제 치료도 이제 새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혈전용의 치료비에서 그 기존에는 항응고제는 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항응고제 치료가 이제 새로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혈전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대요. 이 와파린이 항응고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파린을 먹어도 혈액 응고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혈전 용해제를 써서 긴급하게 그러니까 피떡이죠, 혈전이 피떡을 녹여야 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여기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 저지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먹어야 되는 그 약 같은 경우에도 담보로 들어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펫보험 고양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만기 10년까지 된다. 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해상 펫보험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펫보험은 메리츠나 DB손해보험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현대해상 이번 달 소식지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요거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제가 했을 거예요. 4월부터 보험약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없더라고요. 자,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추가 검사 의미 명확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존에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약관이 명기가 되는 거예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려면은 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먹는 약이 바뀌거나 그런 건 이제 추가 검사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냥 꾸준하게 가서 꾸준하게 뭐 고혈압약 받는 분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추가 검사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담부 약관의 해제 명확화라는 데 5년 뒤에 부담부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차성암 진단 확정을 거기에 그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그 판단을 못하도록 약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이 경우에도 2차성 암 및 상세 불명 부위에 악성 신생물 C77에서 C80까지 진단 확정된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C77이 이제 분쟁이 많거든요. 이제 암보험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지만 C77이 분쟁이 많아요. 이제 C77은 C73이랑 C77이 분쟁이 많거든요. C73은 쉽게 말하면 갑상선암입니다. 그리고 아니 C73이 갑상선암이고 C77이 림프절 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C77로 전이를 받았을 때 그 기존의 약관에서는 C73을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해가지고 그 원바람 진단 시점으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C78, 79, 80도 마찬가지고요. C77에서 C80까지는 2차 성함에 관련된 그 코드고 이런 부분이 약관이 좀 명확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 확정 검사 결과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근데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월 1일에 조직을 떼내고 4월 5일에 병리학적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가 4월 6일에 알고 환자가 4월 7일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 암에 관련돼서 진단 확정 시점은 병리학점 검사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한다. 요 부분은 그 지금까지 큰 논란이 없었는데 요게 있어요. 요게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시 문구 추가. 이 분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안 좋아질 뿐이에요. 병실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한테 암인 것 같은데 암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할 그 조직을 떼보자라고 했다가 괜히 했다가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암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뭐라고 이제 약관이 변경이 됐냐면 피보험자가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하게 병이 악화돼서 사망한 경우 또는 종양의 발생 부위 및 피보험자 신체 상태 등을 이유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암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암 진단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세포 검사, 그러니까 FNAC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갑상선암이라고 알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갑상선암 진단인데 왜 그 검사만 하셨어요? 조직 검사 안 하셨네요. 우리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는 미세 침입인 세포 검사만으로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약관이 이제 좀 달라졌고요. 자, 6번은 두 번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이제 7번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 7번이 이제 무슨 문제,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 화재보험에. 자, 화재보험 가입을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했어요. 그리고 화재 발생, 요거를 2023년, 2025년 1월 1일까지 그 가입 가능한 5년 만기짜리 화재보험 있죠? 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게 화재 발생,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고 화재 발생이 2024년 12월 1일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겠죠. 재판 종료가 2025년 뭐 6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분은 화재 벌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벌금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져갈게요. 화재 벌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존까지 약관에서는. 기존까지 약관은 못 받았습니다. 이 화재보험 가입 날짜에 재판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보험 기간 중 실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기간 이후에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되도록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관은 소급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이 될까요? 예, 요건 소급 적용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설계사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보험 기간 안에 화재 발생이 되면 벌금이 언제 나오든지 간에 그냥 화재 벌금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다른 담보들에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어떠한 담보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강의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대해상 맨 마지막에 요 7가지 보험 약관 개선된 거는 한번 시간 내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KB손해보험 가겠습니다. 자, KB손해보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부형 종수술비 탑재라고 되어 있죠. 자, KB도 생부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형사 중에서는 아직 손부형 유지하고 있는 데는 현대해상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65 간병일당 요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KB는 심장질환 요게 좋습니다. KB는 심장질환 좋기 때문에 요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연만기 무해지 출시. KB도 연만기 무해지 출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만기도 저는 어차피 중간에 해지하면 회전가금이 많이 없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무해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KB는 1인실 종합 30만 원까지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기존에 삼성에 종합 20만 원 들어가 있는 분들 있죠. 뭐 삼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종합 20만 원 들어가 있는 분들은 KB에 10만 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업계 한도를 30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 번 받는 비급여 표적 항암 1억 비급여 표적 항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유지가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이런 좀 뻥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맨날 유지한다 그래요.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진짜 종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종료가 된다는 말을 1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느낌이. 5월 달에도 연장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좀 제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난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KB 생보형 종수술비 탑재됐고요. 생보형 종수술비를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이죠. 그래서 이제 손보형 종수술비 있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좋습니다. 1년만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입원한 지 1년만 지나면 2, 3호, 다른 회사는 3, 3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메리츠의 가짜 사모 있잖아요. 뭐 수술만 보는 사모, 그리고 뭐 입원만 보는 사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험료가 사모랑 똑같지 않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랑 똑같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이사모랑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분들은 요걸로 제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내기를 하라 그러면 4월 종료 안 된다에 저는 내기를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종료가 된다, 어쩐다라고 하는 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번 달 소식지가 계속 그래요. 계속 종료가 된다, 계속 종료된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 한번 이런 유병자들은 335, 235 플랜 요거 그 KB가 괜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KB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심장 질환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 90세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회사는 90세가 들어갈 수 있는 담보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KB는 90세가 한도가 꽤 커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한도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KB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KB가 한도 괜찮다라는 라는 거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심장질환에 대해서 KB는 진짜 좋습니다. KB가 심장질환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많이 팔았던 이유는 심장질환이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회사 심장질환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 심장질환 가성비가 제일 안 좋은 데는 2대 심장질환, 5대 심장질환 파는 삼성화재가 가성비는 심장질환에 관해서는 가성비가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심장질환 가성비가 어디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KB가 괜찮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유병자 보험 기존에 앞에 2가 들어가는 게 다 3호로 바뀐대요. 자, 요거는 제보해주신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2, 3호가 다 없어지고 다 3, 3호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3, 3호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2라고 써져 있어도요. 자, 90세까지는 KB가 한도가 좋다. 그리고 고지는 315로 하지만 가격은 3, 3호랑 똑같다. 진짜 가격이 똑같습니다. 단 상해 사망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연계비가 조금 붙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상해 사망 5천만 원 연계라고 하면 그렇게 연계비 치고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오텐텐은 이제 많이 아실 거니까 오텐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텐텐은 한도도 많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뭐 KB는 뭐 임시거주비 이거 원래 다른 회사들도 있는 건데, 그리고 스프링클러 노출 손해, 주택에도 탑재됐다라는 건데, K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유병자 상품하고 동시 가입이 안 됐는데, 요 상품은 이제 유병자도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유병자 상품과 건강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A에 계신 분들은 유병자 상품 가입하고 건강제 상품 또 다른 회사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요거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요거는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상해보험 이런 것들 있다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4월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인하가 됐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하가 됐어도 삼성화재랑 메리츠화재보다는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비싸진 게 싸졌다라고 생각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텐텐 가입하셨던 분들은 오텐텐 이제 무사고 할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6년 가입하셨던 분들은 7년, 7년 가입하셨던 분들은 8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 됐으니까 1년 전에 오텐텐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계약 전환 이제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FC한테도 사전 안내가 가고요. 고객한테도 안내가 간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KB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DB손해보험 볼게요.
자, DB손해보험, 뭐, 연방기 무해지 탑재, 요거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원래 삼성밖에 없었다가 이번에 많은 회사들이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DB도 311을 출시를 했어요. 기존엔 삼성이랑 현대밖에 없었는데, DB가, 이제 311을 내놨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 10%, 평균 6% 저렴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고지는 311, 보장은 355. 자, 그런데 보험료는 311이죠. 그런데 이제 보장이 좀, 그러니까 삼성이랑 현대보다 이 보장 그 금액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DB가 또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담보들이 이제 삼성이랑 누가 봐도 삼성, 누가 봐도 현대 이런 데서는 안 팔았다라고 하는데 DB는 우리도 311에 1인실 입원 일당 종수술비, 간병인 사용 일당, 최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 암 주요 치료비를 판다. 이런 부분 이제 소식지에 광고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들 얼른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1년 미만 50% 감액. 삼성 없어졌죠? 삼성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이때는 이 소식지를 냈을 당시에는 삼성은 저기 3월 달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아까 삼성화재 때 말씀드렸지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요거 전 상품 비갱신 운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A사 메리츠죠. 메리츠 이게 비갱신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그리고 삼성이랑 현대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저기 그 한화 손해보험에도 비갱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비갱신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세 군데로 늘어났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예, 요것들을 이제 많이 아실 거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손보형 그 수술비, 생보형 수술비 말씀드리면서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말씀드렸죠.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할 때는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종수술비가 아니고 그냥 질병수술비예요. 그냥 질병수술비도 DB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수술비도 되고 그 질병수술비에도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은 종수술비에선 되지만 일반 질병수술비에서 안 됩니다. 다시 삼성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대표적으로 안 됐던 게 여기 치액 요실금 저항절개. 요실금. 요실금이 어딨죠? 여기 보면 제왕절개 1호종 있고 18종은 있지만 질병수술비는 없는데 여기 DB는 질병수술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치액 요실금 제한 절개는 DB 손해보험 질병수술비가 괜찮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종수술비 A사. 이거 누가 봐도 현대죠. 현대 면책. 현대가 면책인 이유는 손보형 종수술비 때문에 치액 요실금 제한 절개 여기에 면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종 수술비, 18종 수술비, 19, 그러니까 7종이 넘어가는 수술은 비급여 수술은 다 면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통원 일당 DB 순보가 40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생보사들은 100만 원 넘어가는 회사들 많이 있죠. 그래서 통원 일당 많이 팔고 싶으시면 생보사 100만 원 파는 회사들 몇 군데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보다 좋은 거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안 좋은 회사들 비교를 했는데 DB 손해보험이 다른 손해보험사들보다는 통원비 가입 금액이 좀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요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자, 181일 이상 그 입원 일당의 면책, 보장 면책, 요 부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요것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뭐 그냥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가장 많이 팔았던 회사가 어딜까요? DB손해보험이 운전자 보험 1등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비싼 회사도 DB손해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제 비용 담보랑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자부치 30만 원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강점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3대 비용 담보랑 자부상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통합상해 진단비예요. 요거랑 요거는 다른 겁니다. 좀 헷갈리게 좀 해놨는데 일단은 이렇게 떨어졌어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한참 비싸다. 그런데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자산과 자손. 요거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 무조건 자상으로 드셔야 돼요. 이 자상이 왜 좋은지는 제가 자동차 보험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보험 알릴 의무가 변경이 된다라는 내용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병인 사용 일당 중에서 제일 저렴한 회사는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가 간병인이 정말 싸졌어요. 그런데 메리츠의 단점이 뭐냐면 표준체가 없습니다. 표준체가. 표준체는 없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삼성 표준체보다 메리츠 355가 간병이 더 싸요. 그래서 간병으로 할 때는 메리츠 355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삼성화재가 조금 더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자, 메리츠도 건강하신 분들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내놓긴 내놨는데 딱 하나만 내놨어요.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같은 8만 5천 원이면 70세에 325로 삼성은 간병인밖에 가입을 못 하는데 메리츠는 70세에 325로 간병인도 넣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표적항암,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된 걸 넣어도 삼성보다 싸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은 저저번 달까지는 삼성이 제일 쌌었는데 저번 달부터 메리츠가 치고 나오면서 메리츠가 간병인 사용 일당이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 제가 실제 설계를 제가 못 믿겠어서 실제 설계해봤는데 실제로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그리고 간병인 미사용 시 일당 지급 요거는 사용 일당이 아니고 지원 일당이죠. 그래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원하시는 거 파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DB 손해보험 설명드리면서 DB 손해보험이 하는 것 중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메리츠는 갱신형만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리츠가 비급여 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비갱신 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 비갱신을 파는 회사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세 군데로 늘어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폐렴 진단비 50만 원. 자, 폐렴 진단비 하면서 봄철에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봄철에 필수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폐렴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독감포원 많이 파셨죠? 겨울에 독감 많이 걸리니까. 그 유지 잘 되시나요? 저는 해지된 거 많았습니다. 겨울에 독감 걸리니까 가입하세요라고 하시지 말고 이것도 봄에는 폐렴 많이 걸리니까 가입하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봄 지나서 해지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세일링 하실 때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지금 메리츠가 전 회사 통틀어서 제일 싸요. 얼마 전까지 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메리츠가 싼데 더 싸졌어요. 메리츠가 그래서 최근에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메리츠. 그래서 메리츠가 가격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 조심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메리츠 소식지는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까지 소식지 관련해서 리뷰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 한번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